자, 그러면 종근당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시작해서 최근에 임상 이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그 과정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의 이제 파이프라인의 이름이 CKD314입니다. 이게 임상 이상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보시면 1차 유의성 평가 변수,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여기서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 달성을 하면 임상은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1차 유의성 평가 변수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평가가 2단계 이상 감소하기까지 시간과 무작위 배정 시점으로부터 태어나기까지의 시간 중 더 짧게 소요된 시간으로 평가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종근당이 여러분들 경증입니까 중증입니까? 중증입니다. 그럼 경증과 중증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9대1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성으로 볼 때는 당연히 경증이 최고고요. 경증의 치료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증의 치료제는 당연히 안 좋겠죠. 왜? 경증이 주 1차 지표가 뭡니까? 중증으로 가는 환자를 막는 비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중증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이 뭡니까? 바로 렌데시브르, 그다음 덱사메타손입니다. 렌데시브르 같은 경우는 사망률을 낮춘 데는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근데 회복기간은 단축을 입증했죠. 반면에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제인데 이게 5,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망률을 낮춰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치료를 어떻게 받았냐? 덱사메타손도 먹고 렌데시브르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제네론 항치치료도 같이 먹었죠. 그러니까 지금 덱사메타손과 렌데시브르가 이미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을 뛰어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제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결국 이것을 내가 증상이 심해진다고 해서 무작정으로 많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중증 시장의 왕은 누구냐? 바로 렌데시브르. 그러면 이 종근당이 어떻게 코로나 치료제에 뛰어들었나?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렌데시비르보다 수백 배 강한 코로나19 억제제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로 항응고제 및 항염증제로 쓰이는 나파모스타트가 사람의 폐세포 실험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나파모스타트는 바로 이게 성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종근당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약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 3,000여 종의 후보 약물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뛰어난 항바이러스 효능을 보였다는 게 연구 수축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0개 후보 중에 얘가 1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약을 바탕으로 지금 종근당이 임상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원숭이의 신장세포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번 연구는 사람의 폐, 훨씬 더 신빙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임상에서는 쥐나 이런 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임상 1상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보통 전임상에서 데이터가 매우 좋게 나오면 여기도 이어지는 경우가 맞지만요, 전임상의 데이터가 이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안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상황을 본다면 사람의 폐세포를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경우는요, 이 3,000개의 후보 중에 가장 뛰어난 나파모스타들을 찾았고, 이거를 대상으로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의 폐세포를 활용해서 항바이러스 효능을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왜 폐를 했죠? 다들 아시겠지만 중증에 걸리면 폐렴, 기침이 많이 나고 숨이 안 쉬어져서 우리가 인공호흡기나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심해지면 결국 다양한 부작용이 되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폐세포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렌데시브르보다 수백 배 강한 부분을 확인해서 종근당 임상에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 뛰어든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뛰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종근당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000여 개 후보 물질 중에 가장 뛰어난 후보로 봤고, 이게 중증 시장에서 왕인 렌데시브르보다 훨씬 더 수백 배 강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임상 2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냐면 중증 환자의 회복 도달이 4일을 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약을 먹었을 때보다 이 나파벨탄을 먹었을 때 4일 더 빨리 회복이 됐다라는 건데요. 지금 간단하게 보면 투약 10일 후 고용 후 환자가 61.1%가 증상이 개선됐어요. 표준치료군이 11.1%밖에 되지 않죠.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28일 후에는요, 거의 모든 환자가 거의 94.4%가 증상이 개선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파벨탄 투약 기간 동안 61.1%의 증상 개선율로 표준치료의 11.1%보다 증상 개선 효과가 우월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무려 P값이 0.002입니다. 여러분들 P값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P값은 0.05 이하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0.05가 넘어가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임상을 요구하거나 그 임상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때 어떻게 발표하냐면요, 0.05 이하면 0.05 이하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많이 낮아지면 0.01 이하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낮으면 0.001 이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0.05 이하인 게 더 좋을까요? 0.01 이하인 게 좋을까요? 0.001 이하인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임상 2상이 얘네가 지금 100명을 환자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임상 3상은 당연히 환자 수가 커지겠죠. 그죠? 뭐 2, 300명 맞으면 1000명대 단위까지 갈 건데, 이 P값을 달성하니까 0.05 이하를 달성하는 것은 100명을 환자로 대상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임상 3상은 300명이라고 한다면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P값을 달성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채팅 쳐보시겠어요? 정답은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P값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보시면요 61.1%의 증상 개선율을 보였는데 이게 P값이 0.02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제가 볼 때 거의 3상은요 무조건 0.05 이상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P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뭐냐면 전체 임상기간인 28일간 증상 개선율은 표준치료군인 61.1%인데 만에 무려 나파벨타 투약군요 94.4%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약을 먹으면 한마디로 다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P값도 얼마죠? 0.016입니다. 거의 이 0.01 범위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한마디로 이 나파벨타는 이 임상 이상 데이터가 너무 놀랍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바로 전체 환자 중 질병의 진전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표준치료군에서는 4건이 발생한 반면 나파벨타 투약군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중증이 심한 건 뭡니까? 코로나를 치료할 때는 첫 번째가 경증, 그 다음에 중등증, 그 다음에 중증입니다. 중증이 가장 심한 단계예요. 당연히 사망률을 따지자면 중증이 높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렘데시비르는 이 사망률을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근당의 치료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망률 부분에서 놀라운 데이터를 발표한다면요 아마도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임상 이상 데이터를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위약군에서는 4건이 발생했는데 종근당 나파벨타에서 1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사망률을 낮출 가능성까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이번에 종근당이 발표한 이상 데이터가 굉장히 좋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겠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약이 뭐죠? 렘데시비르입니다. 그러면 이 렘데시비르가 과연 이 회복 도달을 며칠을 조절했는지 우리 아까 이렇게 봤잖아요. 애초에 종근당이 이 약 개발을 뛰어든 이유가 뭐였습니까? 3,000여 종의 후보 중에 한 개 가장 좋은 거를 추렸는데요. 이 약이 렘데시비르보다 수백 배 이상 바이러스를 주는 효과가 높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뛰어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무슨 생각할까요? 이 데이터가 렘데시비르보다 좋지 않을까? 한번 비교해 봅시다. 보시면 회복 기간이 4일을 단축했습니다. 뭐죠? 종근당이랑 똑같죠. 우리는 지금 종근당의 이상 데이터가 놀라운 건 맞지만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다. 그냥 경쟁약과 똑같은 수준이구나. 보시면 지금 이 렘데시비르가 이미 이 중증에서는 표준 치료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요 1063명을 대상으로 한 3상 데이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종근당은 임상 2상과 100명이었죠. 그럼 당연히 신뢰성으로 따진다면 이 데이터가 훨씬 더 좋은 데이터입니다. 근데 참고로 렘데시비르가요 2상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때는 5일 단축이었어요. 근데 이게 3상에서 1일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근당도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종근당의 이상 데이터 수준은 뭐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렘데시비르와 거의 똑같은 수준이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지금 보시면 2차 평가 변수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1차 유서 평가 변수가 제일 중요하고 2차 평가 변수는 달성이 안 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승인을 받는 데는. 근데 이 코로나 치료제에서 2차 평가 변수가 사망률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뭐냐? 사망률은 말 그대로 뭐죠? 이 환자가 죽어야 이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인도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1차 평가 변수가 될 수 없지만 이 2차 평가 변수의 사망률은 1차 평가 변수와 굉장히 동등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종근당에서 아까 보셨지만 사망률이 표준치료 4건이고 단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초 3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 이상 데이터로만 본다면 렘데시비르와 똑같은 약입니다. 똑같은데 당연히 이 종근당의 나파벨타는 이미 특허가 풀렸기 때문에 10,000원밖에 하지 않죠. 이 약 같은 경우는 표준치료 받는데 300만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본다면 렘데시비르는 엄청나게 악재인 거예요. 종근당이 승인만 난다면요 지금 종근당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효과는 비슷한데 가격이 엄청 싸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사망률까지 좋다? 그럼 이건 종근당은 정말 우리가 대박일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바로 이 사망률에 집중하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종근당의 경쟁력이 바로 렘데시비르죠. 렘데시비르가 지금 이 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나 봐야 돼요. 지금 렘데시비르로 얘네가 1조 원을 더 벌었다고 합니다. 지금 로이터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지난 3분기 매출액이 7조 4,811억 원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7%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길리어드의 3분기 매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바로 이 렘데시비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3분기 길리어드가 렘데시비르만 판매를 해서 올린 매출이 얼마냐? 바로 8억 7,300만 달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앞서 전문가들은 길리어드가 렘데시비르를 내년에 7억 5천만 달러, 2022년에는 무려 1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종근당이 이 시장을 만약에 간다면 이 시장을 많이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렘데시비르는 너무 비싸니까 어떤 동남아나 이런 국가들이 쓰이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런 저소득 국가나 우리나라 바로 뭐 일본이나 이런 국가에도 만약에 종근당이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길리어드사의 시가총액과 이 렘데시비르의 1조는요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금 종근당의 시가총액이 2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종근당의 약이 지금 코로나가 성공해서 이 약을 긴급사항 승인이 나서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5천원만 번다고 해도 꽤나 괜찮지 않을까요? 종근당이 지금 나파벨타니 조건부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답에 대한 부분은 저도 역시나 무조건 허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나파벨타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30년 동안 치료제로 쓰이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엄청나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전성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중증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상태를 보면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파벨타는 오히려 재활용 약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이 됐죠. 그러니까 이 나파벨타는 저는 무조건 승인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종근당에 대해 가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제 전 영상도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종근당 같은 경우는요, BC월드 경보지와 같이 가는 거죠. 뭐 이게 잡주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원재료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종근당 이제 개발하니까 이 세 개가 셀트리온 삼형제처럼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근당 같은 경우는 27만 5천 정도 찍었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21만 500원 정도 수준이에요. 거의 급등한 구간에서 절반 정도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종근당 어떻게 받을까? 지금 종근당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조 한 2천억 정도 돼요. 2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가격이 지금 매수할 여력이 있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종근당이 한 가지 더 호재가 있어요. 뭐냐? 바로 보시면요, 미국 FDA에서요 올루미언트란 약의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요, 이 약을 승인하니까요 종근당이 급등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DA는 미국 제약업체 일라이릴리의 관절염 치료제 바리스티닙, 그러니까 이거는 성분 이름인데요, 이게 지금 판매하는 이름이 올루미언트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길리어드와 렘데시브르와 함께 사용, 그러니까 병용이라는 거죠. 병용으로 사용하는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렘데시브르만 먹으면 표준 치료가 4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렘데시브르와 지금 이 바리스틴, 그러니까 올루미언트를 같이 먹으면 렘데시브르보다 표준 치료 1일 더 단축했대요. 그러니까 5일을 단축한 거죠. 그러니까 렘데시브르 하나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종근당 왜 올랐을까요? 종근당이 왜 올랐냐고 한다면요,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에 대한 국내 판권을 종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미국 FDA에서는 렘데시브르와 올루미언트를 같이 파는 게 승인됐기 때문에 중증에서 이제 같이 많이 쓸 겁니다.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지금 렘데시브르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죠. 올루미언트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누가 판매하고 있냐? 종근당이 판매하고 있어요.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국내에서도 이 올루미언트에 대한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출액이 찍힐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뜨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FDA에서 승인이 났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승인이 안 날까요? 당연히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종근당에 한 가지 더 호재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올루미언트의 성분가 바리스틴인데요, 이거에 대한 좀 데이터를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말고도 스웨덴 연구소에서 83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대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코로나19 환자 83명에게 이 바리스틴이, 그러니까 지금 종근당이 국내에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올루미언트를 투약한 결과 무려 사망률이 71%나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연구에서 피험자 평균 연령이 무려 81세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81세는 한마디로 고령층이잖아요. 고령층에서 거의 초고령층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바로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사망률이 무려 71%나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올루미언트가 지금 중증 환자에서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국내 판권을 종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근당이 임상을 진행한 거 외에도 지금 이 올루미언트가 국내에서 어떻게 들여올지도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된다.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종근당을 저것만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렘데시브르와 병용법을 통해서도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근당을 지금 우리가 떨어진 부분을 굉장히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와 이거 주가 끝났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요, 떨어짐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근당에 대해서 제가 적정 가치에 대해서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게 뭐 안 보신 분들은 제 영상 가면 종근당을 언급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바로 이겁니다. 어느 정도가 이제 바닥거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진짜 한번 무조건 사볼 만한 좀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위 환자, 그러니까 이번 중증이죠. 이 부분은 조건부 사용 승인을 신청하죠. 2단 내로. 그럼 아마도 설날이라는 부분이 껴있으니까 아마도 3월쯤에 허가가 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역시나 3상을 지금 진행하죠. 글로벌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주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박멸 국가 프로젝트에 뽑혀가지고 지금 다국적 국가를 통해서 3상을 하고 있죠.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류마티스 치료제를 쓰기는 올루미언트가 바로 국내 판권을 종근당에 갖고 있는데, 지금 올루미언트가 중증에서 표준 치료제를 렘데시브르 병용법으로 미국에서 지금 FDA가 긴급사용 승인을 내렸죠. 그럼 우리나라도 승인을 바탕으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근당은 모멘텀이 2개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바닥일까? 지금 27만 5천 원 정도까지 찍었다가 주가가 꽤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매수가 되게 고민될 법한 자리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과연 여기서 상승하냐 바닥을 치냐 이게 고민인데요, 제가 볼 때 바닥권에 대한 이슈는 바로 이걸로 잡았습니다. 뭐냐? 바로 11월 20일 날 바로 이 바리스틴, 그러니까 올루미언트와 렘데시비르가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는데요,
했는데요. 이때 종가가 18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장중에는 주가가 19만원까지 찍었습니다. 그 제가 생각한 가격 바닥권은 얼마냐? 바로 지금 18,000원 떨어져서 22만 5천원이잖아요. 한 18,000원, 그러니까 8% 정도 더 떨어지면 그 가격대가 바닥이지 않을까. 가격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뒤도 돌아볼 것 없이 뭐 추가 매수로 고민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바로 이 종근당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분석이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